모든 사람은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로자가 있고요. 죄를 숨기고 사는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있습니다. 루진처럼 죄에 대해 아예 감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죄를 통해서 로자는 자기 모습을 알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알아봅니다. 네, 오늘은 죄와 벌 2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2부를 오늘 하게 됐는데요. 또 지난주에 함께 하셨던 황금자님, 안정혜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금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정혜입니다. 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 인사도 못하고 지나갔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황금자님? 저는 네. 여기 북클럽에 거의 1년 만에 이렇게 정말 출연하는 것 오랜만이에요. 같아요. 안 불러주셨죠? 네, 자주 나오세요. 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또.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병원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어렵게 지내는데 저희 병원에서 저는 방역 생활에 조금 충실하면서 또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충실하면서 살고 있고 또 북적북적 북클럽의 애청자이기도 합니다. 네. 계속 잘 듣고 있었습니다. 네, 환자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일은 많은가 봐요. 아, 저희는 안 줄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새롭게 나오신 안정혜 선생님,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동서울 링컨학교에서 국어를 맡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 북적북적 북클럽 애청하고 있는데요. 나는 언제 여기 나가보나 했어요. 불러주셔서 정말 너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많이 나오실 거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옳음의 양면성, 저 옳은 것이냐, 그리고 또 비범인이란 있느냐,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열띠게 토론했습니다. 네. 네, 근데 정말 옳은 것이 있나에 대해서 비범인이란 허울뿐이지 않나,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천한 소냐, 이 소냐의 마음을 받아서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네. 또 이렇게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예.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니 이렇게 소설이 두꺼워서 일단 싫기는 했는데 네. 근데 너무 심리가 잘 드러나지 않나요? 정말 대단한 네.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가한테 네. 에피소드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형 선고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또 황제의 특사로 또 살아나게 돼요. 네, 파란만장하더라고요. 영화네요, 영화. 네. 그리고 또 이때 사실 죽음 직전에 살아났기 때문에 어떤 짜릿한 쾌감도 있을 수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도박에도 또 중독이 돼요. 이 사람이. 네. 그래서 또 가난도 경험하고. 네, 가난도 경험하고 그래서 도박 중독에서 못 벗어나는데 안나라는 속기사를 통해서 네.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안나라는 속기사가 부인이 굉장히 현명한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도스토예프스키를 그 팬이었고 작가로서 팬이었고 또 독자로서 팬이었고 또 그러면서도 굉장히 현명해가지고 이제 도스토예프스키가 도박을 하기 위해서 없는 그 형편에 돈을 달라고 하면은 네네. 이렇게 바가지를 한 번도 긁지를 않았고 뭐 또 그게 가능했을까요? 어렵죠.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네네. 바가지 박박 긁을 텐데. 근데 도스토옙스키를 굉장히 존경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존경했고 그래서 작가로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예화로 보면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반지를 팔아서 아무 말 없이 또 돈을 건네줬다고 난 안 합니다. 줬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안 주죠, 감추죠 사실. 네. 근데 이 부인은 그렇게 죽고 또 도스토예프스키가 사실 자기도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걸 보면서 마음에서 나는 인간도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도박을 끊었다고 합니다. 야, 그러네요. 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본인이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심하게 쓰지 않았나. 맞아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줄거리를 알아봤는데요. 이 사건이 사실 사회면에 난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분이 네. 톨스토이나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어려운 생활을 살았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 있는 소설을 써야 되고 네. 근데 톨스토이하고 다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 원고료로 살아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회면 사건
소설화했는데 네. 당시에도 굉장한 인기였다고 합니다. 네. 관심이 아주 집중된 소설이었는데요. 길더라도 다 한 번은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라스콜리니코프가 자기 네. 오름으로 노인을 죽여서 다른 네네. 사람들을 돕겠다고 했잖아요. 예. 네. 그리고 돈도 빼앗아 왔지만 사실 쓰지 못해요. 숨겨놓고 죄책감이 시달리는데 네. 소냐와 만나면서 자백을 하고 네. 또 감형을 받고 8년형을 선고받아요. 왜 감형을 받았는지 아세요? 2명이나 이렇게 죽였는데. 죽였는데 저도 좀 이상했거든요. 되게 짧죠, 그죠? 예. 네. 이유는 이제 스스로 자수했다는 점. 두 번째 훔친 돈을 쓰지 않았다는 점. 그렇죠. 요것이 참작이 되어서 8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우울감에 시달렸다는 이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이제 문제가 정신적인 있었다. 문제도 이제 네.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 2명을 죽이면 종신형 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정상 참작을 많이 받았어요. 받은 것 네. 같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감옥 생활을 하는데 로자는 자기 자존심을 못 버려요. 감옥 안에서도. 좋은 대학 다녔던 그 법과 대학생 이거 못 버리더라고요. 네, 귀족 현대에도 같은. 그럴 만하네요. 현대에도 로자 같은 젊은이들이 많을 텐데요. 예.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다루고 있어요. 2부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너무 대접받고 사니까 밖에 네. 나가서는 절대 마음 못 꺾는 거죠. 맞아요. 네. 세상이 변한 건 아니고요. 네네. 로자가 변하거든요. 오. 평안하고 행복해집니다. 네네. 바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거죠. 네, 그 한 젊은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심리를 너무 잘 파악하고 있어서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변하는 소설을 사실은요, 사람들이 자살하고 없어지고 이러지 이 변화되는 과정을 잘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대단한 작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사람이 변하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로자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죄를 지었어도 그게 죄인지도 몰랐고 네,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보는데 네. 그때 처음으로 로자가 자기 모습을 보는 그 시점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변화가 시작되더라고요. 터닝 포인트네요. 네, 맞아요. 자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처음으로 로자가 자기를 게으르고 허울뿐인 대학생이라고. 똑똑한 대학생이 아니고요. 네, 자기를 네. 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원고료 때문에 이게 길게 썼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 덕택에 네. 심리상을 너무 잘 볼 수 있죠. 네, 맞아요. 네. 거의 심리 소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죄를 짓기 전의 심리, 죄를 지을 때의 심리, 또 범죄 이후의 갈등, 또 포르피리 예심 판사하고 또 네. 논쟁할 때의 심리 이런 거 굉장히 아슬아슬하잖아요. 네,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네네. 정말 긴장되게 읽었어요. 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보니까 포르피리 예비 판사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소냐 앞에서는 스스로 자백을 하지만 네. 다른 사람 앞에서 이 로자가 자백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포르피리 판사가 그 로자의 논문을 읽었어요. 네. 로자는 실린지도 몰랐던 그 논문을 어. 읽고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겠다 하면서 파고들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세세하게 묘사가 이 되는데 소설의 아주 압권입니다. 네, 저도 읽으면서 포르피리 이 사람 진짜 노련한 조련사 같다라고 느꼈어요. 네.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 논리정연하고 그렇죠. 심리전을 펼쳐서 로자를 거의 기절시킬 정도로 네,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네. 면에 대단해요. 왜냐하면 네. 그 가난한 사람들로 데뷔를 했는데 네. 그것도 가난의 어떤 사회적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가난의 심리학, 아. 그 뭐 상대적인 빈곤감 이런 걸 굉장히 잘 나타냈다는 비평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이 하나도 공감 가지 않는 인물들이 없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 요즘 사람들 뭐 현대 중독된 사람들이 다 나오지 않나요? 아, 그렇죠. 네. 현대인들은 무언가에 중독돼서 살지 않나요? 네, 맞아요. 특히 돈, 그리고 어떤 욕망, 또 어떤 생각 예. 이런 데 끌려 사는데 그 이유가 자기를 믿고 자기 중심적으로 내 눈으로 보니까 내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작품의 스비드리 가일로프나 또 로진 같은 사람들 맞아요. 다 자기 선악의 기준으로 사니까 자기 주장이 끊이지 않고 싸움이 끊이지 않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거에 끌려다니는 네.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세상에 옳은 사람은 참 많지요. 그렇죠? 하지만 로자를 통해서 그 옳음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이 작품. 그래서 자기 선악의 기준으로 내가 보기에 좋은 행동을 했을 때 네. 지금 말한 사람들 루진도 그렇고 스비드리 가일로프도 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결국 로자는 지금 도끼를 들었던 것 때문에 엄마가 고통스럽게 나중에 돌아가시죠. 네. 그런 결과까지 사랑하는 사람까지 죽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옳은 마음이 지금 인생에 그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망하는 길이더라고요. 네. 이 선악의 자기 기준이. 그렇죠. 네. 선악의 자기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로자는 옳았지만 노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옳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네. 결국에는 그 옳음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네. 소냐가 굉장히 중요 인물로 지금 그래서 나오는 거죠. 네. 네. 그죠. 우리 애들도 사실 소냐처럼 마음을 흐를 수 있게 키웠어야 하는데 네, 그렇죠. 소황제, 네, 소황제로 소황제로 키운 거 키우잖아요. 오늘 반성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 인물들이요. 네. 죄를 지어서 자기가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소냐의 진심을 만난 우리 로자가 새 삶을 살게 됩니다. 네. 궁금하시죠? 네. 오늘 사람이 변하는 거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오늘도 죄와 벌 2부. 네, 황금자님 그리고 안정혜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열띤 토론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막 웃고 계세요 지금. 네. 재밌으신가 봐요. 재밌어요. 네, 네. 생각보다 재밌어요. 네, 로자를 통해서 사실 우리의 모습이 보이죠. 네. 네,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이렇게 마음이 다 드러나니까 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여기 라주민이 가장 좋은 친구인데 네. 이 친구가 어려울 때 뭐 해주는 건 없네요. 그렇지 않나요? 옆에 있어주긴 하지만 네네. 정말 결정적인 때 네. 생각을 체크해줘야 될 때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좀 친구기는 한데 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라주민이 잘해주긴 하지만 라주민 속에 있는 어떤 마음이 로자를 변화시킬 수는 없더라고요. 그만큼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마음 안에. 네, 근데 사람들은 이 책을 비평할 때 네. 라주민이 가장 이상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걸 좀 들어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조금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 그렇지만 사실 사람을 살리는 그렇죠. 게 이 시대의 네네네. 리더다라고 네네네. 얘기했을 네. 때 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이렇게 위험한 사람들을 전혀 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직스러워 보이지만 네.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영향력이 없더라고요. 영향력. 그렇구나. 네. 네네. 그래서 여기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스비가일로프 보면은 굉장히 본인에게 충실했지만 네. 이게 사실 잘 산 거는 아니죠. 네. 예, 그래서 요즘에 현대인들이 이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인상적인 사람들부터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어떤 사람이 마음에 남으셨는지 그 사람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비드리 가일로프가 마음에 남았어요. 네. 이 사람은 부인도 잘 얻었잖아요. 네네. 네. 저도 사실 남편 잘 얻고 싶거든요. 편하게 먹고 살고 싶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자기 마음 안에서 어떤 욕망 하나가 올라오면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행했어요. 사실 뭐 예쁜 여자 만나서 사귀고 싶으면 사귈 수 있고요. 또 자기가 정말 하인을 때려가지고 또 그 사람이 결국 자살하게 만들고요. 또 나쁜 짓도 해 어린 아이에게.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너무 위험하네요. 네, 그런데 요즘 현대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이렇게 결과가 스피디 가일로프 보면은 너무 무섭지 않나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맞나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 욕망대로 살다가 네. 자살하게 되더라고요. 결과는 그렇죠. 끔찍하죠. 네, 지금. 네. 그죠. 그래서 네. 이게 사실은 그 자기 육체의 느낌, 네. 자기 기분. 네. 그래서 두냐도 괴롭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네. 그 사람은 안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 생각 안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못 쓰을 짓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스비드리 가일로프가 여기에서 보면 조금 나쁘게 보이는데요. 네네. 저는 이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도 좀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부인하고도 사실 형식적인 계약 결혼이었잖아요. 처음에. 네. 네네. 그리고 자기가 좋아했다고 생각했던 두냐에게도 사랑도 못 받고 또 두냐를 통해서 이 사람이 또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고 싶었던 마음을 또 표현을 했거든요. 네. 속으로만.
네네. 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에 충실하다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냐 좋아하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두냐가 너무 예뻤어요. 예쁘기만 여기서 했나요? 미인이었고 또 두냐가 자기에게 네네. 없는 존경받을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본인은 하거든요. 없다고 생각한 자기는 거지. 추악하고 이렇게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다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두냐는 그렇지 않아서 자기 같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좋아했어요. 예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네. 자기한테 없는 것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두냐가 조금만 이끌어줬으면 좋은데 너무 관계가 안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괴롭히는 관계였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것도 있죠. 마지막엔 그래도 그 두냐에 대한 이런 마음도 있었고 좀 변한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네,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나중에 자기가 총살하기 전에 자살하기 전에 사실 소냐하고 소냐 동생을 위해서 돈을 주고 굉장히 또 착한 일을 하잖아요. 소냐도 네네. 매춘하지 않게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고 고아원에 그 아이들도 가게 해주고 네. 그리고 또 약혼녀에게 많은 재산을 주면서 또 잘 살게 해주고 네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사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네. 이런 본인의 고통스러운 마음 네. 이런 거를 전혀 표현을 못했다는 거예요. 두냐를 만났는데도 못했죠. 두냐를 만나는데도 못하고 네. 두냐에게 또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또 문을 잠그고서 또 조금 위협적으로 나를 사랑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냐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체적인 어떤 이런 표현만 하지 자기 마음을 이렇게 진솔하게 표현하는 번도 한 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네. 해본 적이 네. 없어서 네. 그런 것 아,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불쌍하죠. 아이고 네. 안타까워라. 그 소냐를 만났다면 좀 달라질 수도 그렇죠. 있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왜 이렇게 죄를 짓는지. 죄를 많이 지었죠 지금. 짓는 거 알아요. 아내를 지금 독살했어요. 독살하기도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드러나지만 않았지 정말 많은 죄를 지었는데 네. 그때 고통스러워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해요. 맞아요. 근데 벗어나고 싶은 게 두냐를 만나는 거야. 그 그렇죠. 두냐를 만났고 또 네. 자기하고 비슷한 로자를 통해서 네네. 알아보잖아요. 너랑 나랑 너무 비슷하다고 비슷해. 네, 그렇게 네, 얘기해요. 네. 너는 사상에 그렇죠. 중독된 놈이고 나는 내 그 어떤 욕망에. 이거 둘이 똑같아요. 그리고 살인자고. 둘 다 이제 살인자고. 맞아요. 네. 하나는 드러났고 하나는 안 드러났고. 드러났고. 이제 이런 네. 상황이죠. 아, 이 소설이 굉장히 천재적이에요. 깊이가 네. 있어요. 네, 이런 두 사람을 또 만나게 한데 근데 이름이 너무 참 복잡해 갖고 제가 읽다가 길어요. 이게 또 원고료 때문입니까? 왜 이렇게 이름이 깁니까? 그 네. 원고료 탓도 있는 것 같아요. 글자 네네. 수가 많으면 돈을 많이 받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막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는 네. 다 지금 줄인 이름으로 줄여요, 하고 있으니까 애칭으로. 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죄를 짓지만 네. 이렇게 로자 같은 경우에는 소냐를 만나고 근데 이제 스비드리가일로프 같은 경우에는 두냐를 사랑하지만 두냐한테 그 마음 전달을 못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네. 두냐 같은 경우에는 듣고 싶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은혜를 못 입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근데 너무 안쓰러워요. 근데 네네. 만일에 두냐에게 고백을 했다고 해도 변할 수 있었을까요? 또 글쎄요. 그것도 또 의문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안타까운 부분이 네, 있었어요. 네, 네. 본인이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게 너무. 맞아요. 그 나중에도 그런 제스처가 많잖아요. 돈을 주고. 네. 그렇죠. 네, 선한 아이들을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네. 하려고 애를 쓰는데 네. 사실 이렇게 행위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뭔가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꺼내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더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스비가이들로프가 많죠. 요즘에도. 스비드리가일로프 많죠. 스비드리가일로프. 네네네. 이름 때문에 항상 이게 스트레스가 좀 있습니다. 네네네.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스비드리가일로프나 루진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네, 맞아요. 네. 자기만 보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다 마다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보이지 않는 이런 행동을 하고 나서 네. 그 이후에 이분처럼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거잖아요. 네, 자기 속에 갇혀서 죄 속에 갇혀서 고통하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누군가 알려줬다면 이끌어줬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근데 현재도 이런 사람이 많다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보고 싶어요. 말은 네, 못하지만 네. 자기 민낯을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작품의 루진도 네네. 스비드리가일로프 못지않은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은 이제 능력 있는 변호사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자기의 그 능력을 이용해서 네. 어려운 가정에 있는 두냐를 아내로 맞으려고 하죠. 어. 이 목적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근데 왜 어려운 가정을 맞으려고 할까요? 자기 유익을 위한 거죠. 결혼 생활에서 피곤하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잘 참아줄 것 네, 같고 똑똑한 여자 싫어하는 네, 거예요. 잘 참아줄 것 같아요. 자기 말에 순종하고 노예처럼. 네.
노예처럼 살 여자를 데려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네. 근데 무슨 결혼을 이렇게 합니까? 근데 다 조금 모양은 다르지만 내 비 잘 맞춰주고 좀 내 말 잘 들을 것 같은 남편이 좋지 않나요, 우리도? 네. 그래서 루진 같은 사람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스피드리 가일로프 같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루진처럼 감각 없는 사람이 더 많지 않나요, 요즘에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도 감각은 없잖아요. 죄를 감각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도 못 느끼는 사이코패스 같은 성향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이게 사이코패스라고 말해서 그렇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그렇죠. 모르는 현대인들의 모습하고 네. 비슷하지 않나요? 내 모습이죠. 뭐. 네네. 그러니까 공부 잘해라. 나도 좋은 그렇게 하는 학교 거 있네. 너만 잘 챙겨라. 맞아.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루진을 양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오늘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됐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사랑이란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여자가 노예처럼 자기 말 잘 들어야 되고 이제 후광 효과도 기대해요. 예쁘고 말 잘 듣고 선해서 옆에 같이 있으면은 자기가 어때요 좀? 멋있어 보여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런 것도 노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계산적으로 사귀는 사람인 거예요. 머리밖에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유리하게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에 너무 능숙해요. 머리가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그 소냐를 네. 100루블 빌려주면서 굉장히 괴롭히잖아요. 아, 그렇죠. 그것도 죄책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떨까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죠? 이런 사람 보면 네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파혼도 당하고 파운드 당하고. 망신도 당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설이 굉장히 순수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요즘에는 이거 넘어가잖아요. 그 1800년대니까 조금 더 그래도 사람들이 좀 순수해. 순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이제 그 죄를 죄로 못 느끼고 네. 상대방의 아픔을 전혀 못 느끼고 네. 막 공작을 하잖아요. 네. 뭐 안 꿔줬는데 꿔줬다 하고 훔쳐갔다 하고 그렇죠. 이제 소냐가 희생양이 되는데 그 소냐는 그래도 된다 창녀니까. 요게 더 꼴보기 싫었거든요. 그래도 소냐는 네.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져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할 뿐 거기에 대해서 막 화를 내거나 막 도끼 들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요. 100루블 사건을 조금 얘기해 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00루블 사건은 소냐의 어머니가 새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네네. 그래서 네.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조의금으로 장례식 치르라고 그 사람이 10루블을 줘요. 로자가. 네. 아니요. 아니, 스비드 루진이. 부조금으로. 네, 네네. 루진이 10루블을 주면서 네네. 악수하고 나갈 때 그 소냐 몰래 호주머니에다 100루블을 넣어요. 아. 근데 옆에서 같이 지켜봤던 사람이 아 이거는 소냐가 몰래 주는 게 동정해서 주는구나 착한 일을 했는데 알리기 싫어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냐가 가져갔다고 훔쳤다고. 훔쳤다고 이렇게 누명을 씌운 거죠. 누명을 씌우는 거죠. 네. 그때 이 사람이 와서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로자가 이제 그 자세한 내막을 자기 여동생하고 네, 파혼을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네.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네네.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루지는 자기 목표를 위해서 지금 도둑년을 하나 만든 거예요. 소냐로. 그렇죠. 사악해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또 용서하는 척 하고 싶어 하고. 그렇죠. 네. 굉장히 야비하고 사악한데 그죠? 자기밖에 없어요. 제가 드러나도 감각이 없고 인정도 안 해요, 네네. 지금. 그렇죠. 뻔뻔하고. 우리 정치 사회 면에서 이런 거 요즘 많이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이 더 네. 잘 살고 또 사람들이 또 잘 믿더라고요 그 사람을. 안 들키면 끝까지 네, 주장하잖아요. 맞아요. 사과하지도 않고. 네, 뭐 근데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그죠?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데 네. 끝까지 아니라 그러고. 그것도 참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마음이 강해야지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끄러움을 자기를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욕망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네, 건데 그렇죠. 사실 요즘에 그래서 TV 보기가 무섭더라고요. 어떤 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던데. 그죠?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로자에게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죄인이면서 더 심각한 죄인이면서 네네. 로자의 범행에 대해서만 분노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네, 본인도 똑같은 모습 가지고 그렇죠. 있으면서 더 그러네요. 심각하면서. 네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결국 드러나잖아요. 증인이 있어서 백루비를 훔친 게 아니라 맞아요. 누명이다라고 네. 알게 됐는데 네. 이때도 당당하지 않나요?
아, 그래요. 나가면서도 이제 그 부끄럽니까 내가 잘못했다. 사실 이래서 이랬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거기서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사람들이 많은 데에 대해서 비켜 하면서 당당하게 나가더라고요. 네네. 이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에 저는 많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들키지만 아, 않는다면. 그거는 그래요. 들키지만 네. 않는다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네. 현대인들의 살아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28세기만 있었던 물건, 이제 그런 인물들이 아니죠. 물건이라고 제가 네, 그런 사람이. 했네요. 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가족 간에 이간질시키고 자기 목표를 위해서는요. 네. 지금 로자하고 가족들하고 지금 이간질 그렇죠. 하잖아요. 네, 네. 네. 내가 두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는 이 드라마에 그렇죠. 나오는 네, 네, 네. 요즘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인물형이 그때서부터 있었구나. 그렇죠. 지금까지. 네. 근데 결국 이 마음으로는 성공할 수 없죠.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을 거고 결국 파혼하게 되죠. 네, 백루블 사건은 사실 소냐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렇죠. 마음의 상처를 그 엄청 도끼로만 많이 죽여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진짜. 그러니까 그러네요. 소냐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마음에서. 네네. 이제 그런데 루지는 자기를 위하는 거니까 전혀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니까. 네, 그러네요. 안타까워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루진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우리의 원래 본 모습을 잘 표현해 준 사람이다. 아, 네. 왜냐하면 겉으로는 그 타진 멀쩡해요. 전병 무덤 속 이런 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겉으로는 깨끗하고 멋져 보이지만 무덤 속은 더럽듯이 겉으로는 잘 익었는데 안에는 타져 있고 이런 거 네네. 뒤집어 보면 오. 이런 사람이 나도 그런 사람이고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나도 도둑질도 했고 네, 네, 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루지는 드러나지 않고 자기도 감각 못하는 그렇죠. 네. 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인간의 민낯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로자처럼 사실 드러나가지고 그죠? 네. 인생의 방향을 좀 바꿀 수 있으면 새로운 삶을 살 텐데 네. 이제 두 사람은 둘 다 그렇지 못한 부분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현대인들을 닮았다. 네. 맞아요. 네. 너무 많은 걸 가지려고만 하지. 그렇죠. 쟁취하려고만 하지. 네, 한 방향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닐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소냐가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 이렇게 여유로울 수 있는 거는 소냐는 정말 마음이 부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아예 못 느끼고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네. 모르고 있죠. 네. 이기적이다 보니까 네네. 자기에게 갇혀서 깊이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사람들이 또 빨리빨리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네네. 깊은 사고를 하지 못하고 1차적 사고만 하는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 보면은 그 어머니의 고통, 네네. 가족의 고통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맞아요. 로자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생각할 네네. 때 그렇죠?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 목표, 자기가 욕망하는 것만 지금 알려고 하는 거니까. 네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 지금 변호사고 맞아요. 지주고 세상적으로는. 이래요. 네. 이런 분들이 진짜 리더가 되어서 이 세상을 만들어가면 더 많은 라스콜리니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죠? 정말 죄에 물든 이런 가짜 리더들 잘 가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정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많지 않죠. 예, 그래서 요즘에 왜 이렇게 투표하기 싫다 이런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렇죠. 네, 맞아요. 찍어도 네네. 비슷하니까. 아 그런가요? 네, 소망을 주는 일이 좀 생기면 좋겠는데 네. 이런 어떤 저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소냐 같이 네네. 현실적으로 비천한 자리에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마음이 빈 그릇과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서 네. 그런 사람 안에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로자처럼 이렇게 고통받던 사람도 바른 길로 옮겨지잖아요. 욕망을 버린 사람, 네, 소망의 길로 그러네요. 옮겨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진짜 누군가와 연결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 생각을 시대에 해봤어요. 소냐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로자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진짜 억울하고 분해서 도끼 드는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네. 그들도 보면은 자기를 믿고 자기 선택이 옳다고 살잖아요. 그래서 네. 살인까지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사람 자기가 틀린 사람이고 내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로자나 루진이나 스비드리가일로프나 소냐 빼고는 네. 다 자기 모습을 알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다행히 로자는 제가 아까 말씀하신 소냐를 만나서요. 네. 이렇게 마음을 되짚어
물어보게 되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자꾸 보게 되고 네. 이제 사실 여기서 소냐에게 자기 죄를 이제 고백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포르피리한테는 절대로 말 안 해요. 그렇죠. 오히려 이기잖아요. 네. 째려보고. 째려보고 다 이기고 막 더 큰 소리 치는데. 네, 맞아요. 근데 화를 내고. 소냐 앞에서는 정말 그 연약한 사람이 돼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자기가 지은 죄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기서 자꾸 소냐 하는데 진짜 소냐가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너 왜 그런 죄를 지었어? 이게 아니에요. 안 너무 그렇게 안 해요. 불쌍한 네, 사람. 네, 네. 이게 정말 공감 먼저 하더라고요. 네. 그 마음에 자기 오름 때문에 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너무 불쌍한 사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소냐가 이제 이 마음을 열게 해주거든요. 네. 이 부분이 저는 아주 압권이었거든요. 네. 품어주는 마음을 소냐에게서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적하지 않고 네네. 공감해주고 네네. 품어주고 네. 그 로자의 고민에 대해서 함께 해주려는 마음. 그러니까 로자 마음에 그 자기 오름 때문에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네. 너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네.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불쌍한 사람이야. 네, 그렇게 말하죠. 광장에 나가서 얘기해라고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소냐도 사실은 마음 안에 자기도 음. 매춘도 하고 아무리 뭐 누구를 위해서 한다지만 네. 사실은 자기도 마음 안에 더러운 죄가 가득 찬 자기 모습을 먼저 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자기 모습을 보게 되니까 누구에게도 너 잘못했어 판단하는 게 판단할 아니고. 수 있고 손가락질 할 수가 없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자기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그 소냐가 먼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렇게 품을 수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네. 들어요. 그리고 막 이 소냐 같은 경우에는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고 누리고 살잖아요. 그렇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돕는 힘센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네. 네. 작은 것도 감사해하면서 사는 이런 모습이 그렇죠. 이거 특별한 거죠. 뭔가 마음에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로자한테 소냐는 네. 그러니까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그러네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 외에도 또 소냐가 아까도 이제 로자베타와 성경 읽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고 네. 나사로도 사실 네, 여기서 네, 저는 네, 네. 전문을 다 읽게 됐어요. 십자가 목걸이를 주기도 해요. 네. 로자한테. 그렇군요. 네. 여기서 소냐가 성경을 그 복음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로자한테 그 성경 복음서 나사로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십자가를 지니고 있는 인물로 소냐가 나오거든요. 네. 이 두 가지가 저는 굉장히 큰 성경과 십자가가 여기서 소냐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상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사실 도스토옙스키가 가장 종교적인 작가라고 알려져 있죠. 영혼에 있어요. 대해서 네,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이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네, 여기서 이렇게 전문을 올릴 정도로 네.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렇죠. 이제 살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우리 죄와 벌 전편의 네. 시작부터 끝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 살아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로자가 이제 자기 자신을 조금씩 보게 되잖아요. 네.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건 이 감옥 안에서죠. 그렇죠. 네. 감옥에 가서도 자존심 때문에 죄수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왕따까지 당하고. 아우, 감옥에서 전혀 배려를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와 다른 소냐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소냐는 죄수들에게 음식도 나눠주고요. 네네. 편지도 대필해주고 심지어 죄수들은 소냐를 믿기 때문에 물건을 맡기기도 하고 심지어 돈까지 맡기더라고요. 그러네요. 신뢰가 두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돼도 그 소냐는 자기 가진 걸 작은 걸 나누고 누리고 이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어요. 네. 그죠? 근데 그 소냐가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쵸. 네. 여기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로 저는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뭐 십자가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그래서 소냐가 이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읽어준 장면에서 보면은 죽었던 나사로가 네. 나흘이나 됐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이렇게 살아났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났다 이게 나와요. 그게 그렇군요.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에필로그에 보면은 그 선모충들이 인체에 들어와서 귀신 들린 얘기가 나와요. 좀 네. 상징적인데요. 예. 자기의 옳고 그름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를 괴롭히고 적이 되고 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네. 이제 그래서 완전히 지옥처럼 돼 있는 부분이 나와요. 괴로워하고 자기 가슴을 치고 울고.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의 사랑이
다른 사람을 위해 무한한 생명의 원천이 되어 주었다. 굉장히 그 상징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소냐 속에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러네요. 모든 사람이 사실 죄를 지었다고 여기서 나오잖아요. 네. 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벗어났다. 이 성경에서는 여기를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가장 종교적인 작가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이게 확인이 되고 있네요. 네. 이제 이 시대에 정말 고뇌하는 이 젊은이, 네. 이 갈등, 사실 현대에도 똑같이 고민이 되죠. 자기 옳은 것을 행동했을 때 그것이 사실 자기 옳음 때문에 했던 행동이 옳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억울하고 막 힘들고 이런 로자 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소설을 통해서. 예, 예. 길지만 이 나사로의 부활도 이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고 불행할 것 같지만 네. 하지만 소망이 있는 네. 네, 굉장히 희망적인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런 변화, 로자는 결국 변화를 해요. 네, 나사로처럼 네. 죽었다가 네. 진짜 다시 살아나는 네. 그런 기쁨을 얻잖아요. 네. 이런 변화가 여러분도 있지 않았을까요?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병원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네.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할 때 네. 아이들이 죽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또 죽음의 두려움도 있었는데 네. 이 책에 보면은 로자도 보면은 이제 죄를 짓고 고통스러워하고 네. 그 부분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길이 안 보이는데 네. 그 소냐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거기 죄에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나은 부분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나도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이 말씀 속에 있구나 하면서 벗어났던 기억이 있어요. 책이 많이 도움되셨네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네네. 스비드리 가일로프나 루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발견했거든요. 근데 저는 살면서 이렇게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랬는데 어떤 선생님한테 착하지도 않으면서 착한 척 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속모습을 얘기했네요. 속을 봐주신 거죠. 제 네네. 속을. 그래서 충격이 그때는 굉장히 컸는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책 속의 그 인물들의 모습이 내 네네. 모습이 맞더라고요. 루진이랑 다 비슷하죠. 네. 네네. 그래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네, 우리 속모습을 보게 해준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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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지금 로자가 우리 소냐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방향을 바라보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네. 베개 밑에는 복음서가 있다라고 복음서. 나오고 네. 두 사람이 이후에는 굉장히 다르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막 옳음을 위해서 이렇게 도끼를 들었던 게 아니라 네. 소냐처럼 가지고 있는 걸 누리고 이 햇빛, 바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그렇죠. 값없이 받은 거잖아요. 네. 이 무한한 사랑을 느끼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네. 이 로자도 값없이 소냐에게 소냐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네. 죄에서 벗어났잖아요. 십자가의 네. 그 피로. 네. 그렇듯이 이 마음을 또 다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네.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얘기될 수 있긴 한 사람의 사랑을 전했을 것이다. 네, 네. 네, 로자는 자기 네. 불만이 많았잖아요. 그죠? 네, 네. 가난 때문이야, 뭐 누구 때문이야 이런 게 네. 많았는데 소냐로부터 이렇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사랑을 받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네. 살아있는 그 자체로 감사하게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봤어요. 그러네요. 네, 오늘 여러분하고 그 죄와 벌, 한 젊은이의 옳음, 그리고 비범함, 그 착각 속에서 그런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그 고통과 번민 속에서 자기 모습을 찾아가고 결국 이렇게 행복을 찾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정말 긴 책이었어요. 네. 근데 나사로의 부활처럼 이렇게 다시 살아난 네. 말씀대로 자기가 보기에는 죽었지만 나사로 말씀해 보면 살아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본인이 살아나서 새 삶을 사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이 긴 책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시고 이 책을 새해에는 꼭 읽어보실 것 같아요. 네, 네.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오디오북이 도와주니까 네네. 들으면서 읽으셔도 참 좋을 것 네, 같아요. 중요 부분은 또 밑줄긋고 한번 읽어보고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런 멋진 책을 가져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밝아질 수 있다는 거. 네. 네. 그리고 소냐와 같은 이런 소망의 꽃씨를 뿌리는 사람도 주변에 참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 자주자주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부당하고 불편하고 억울한 일도 많고 미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로자처럼 누군가에게 도끼를 들고 위해를 가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 로자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소냐의 마음과 연결되어 새로운 인생의 길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오름에서 벗어나서요, 감사와 평안의 세계로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문자였습니다.